7일 오전 07시 22분 쇼카쿠에서 출발한 정찰기 한 대가 약 300km 떨어진 남서쪽 해상에서 미 해군 선박을 발견했고 즉시 미 해군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이 지점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찰기가 관측한 미국 선박은 바로 급유를 마치고 남쪽으로 이동하던 급유함 네오쇼와 구축함 심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받은 하라 추이치 소장은 미 항공모함을 발견했다고 생각했고 08시 정각에 쇼카쿠와 주이카쿠에서 총 78기의 함재기를 발함시켰습니다. 운용 가능한 약 110기의 함재기 중 78기를 출격시킨 것을 보면 반드시 미 항공모함을 격파하겠다는 하라 추이치 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인 08시 20분 어모 지원본대의 후르타카에서 출격한 정찰기는 진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발견했고 이는 라바우레 이노우의 총사령관을 거쳐 타카키 중장과 하라 추이치 소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온 상반된 두 개의 정보로 인해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미 해군의 항모 두 척이 떨어져서 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음 지시한 공격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 해군이 네오쇼를 처음 발견했던 시점에서 약 1시간이 지난 08시 15분에 미 해군 역시 중요한 정찰을 했습니다. 존 닐슨 중령의 돈틀리스는 루이지아드를 지나 적 함선을 발견하고 코딩 장비를 이용해 바로 플래처 제독에게 정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두 척의 항공모함과 네 척의 중순양함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적의 항공모함과 함선을 발견했다는 B-17의 정찰 보고 역시 들어오자 플래처 제독은 적 항공모함이 솔로몬해에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플래처 제독은 09시 26분 요크타운과 렉싱턴 두 척에서 무려 93기의 함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바람이 완료되고서 약 10분이 지난 시점에 정찰을 나갔다가 복귀한 닐슨 중령은 자신이 정찰한 내용과 사령부가 전달받은 정찰 보고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닐슨 중령이 실제로 본 것은 일본 항공모함 부대가 아닌 경항공모함 쇼호가 포함된 고토 아리토모의 어모 지원 본대와 아베 고소의 포트 모레스비 침공부대였습니다. 닐슨 중령은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코딩 에러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래처 제독 역시 이미 출동한 함재기들의 기술을 돌리지 않고 공격을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이렇게 양측 부대는 같은 시간에 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엉뚱한 곳으로 자신들의 주력 부대를 보냈습니다. 잘못된 식별이긴 했지만 상대방 함선을 먼저 찾은 것은 일본 해군이었습니다. 약 1시간의 비행 끝에 일본 함재기들은 남쪽으로 피신하고 있던 급유함 네오쇼와 구축함 심스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파일럿들은 최초 보고에서 전달받은 대로 근처에 있을 미 항공모함을 우선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려 2시간 동안 근처를 수색했지만 미 항공모함이나 어떠한 선박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그들은 마침내 정찰 식별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전투기와 내격기는 귀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6개의 급강화 폭격기는 네오쇼와 심스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겨우 한 척의 구축함으로 36기의 폭격기를 막을 수 없었던 네오쇼와 심스는 일본 폭격기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고 심스는 바로 폭발을 일으키며 침몰했습니다. 네오쇼 또한 7발의 폭탄을 맞고 바닷속으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항모 기동부대의 타카키 타케오 중장과 하라 추이치 소장은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적 함선이 항공모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왔던 정찰 보고가 사실이라면 미 항공모함 부대는 이미 자신들을 지나쳐 산호해로 진입했고 이제 일본 해군의 주력 부대인 포트 모레스비 침공부대가 위험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네오쇼와 심스가 공격을 받기 시작할 무렵 미군 항공기들도 일본 경항공모함 쇼호를 발견했습니다. 쇼호의 함재기는 총 18기였고 그중 상공에서 엄호를 실시하고 있던 전투기는 고작 3기였습니다. 경항공모함 쇼호나 순양함 그리고 구축함으로는 미 항공기를 상대할 수 없었기에 고토의 부대는 북쪽으로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도착한 렉싱턴의 50기의 함재기들은 쇼호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3발의 폭격과 이어진 10발의 공격을 회피기동하며 피했지만 엠빌어택을 수행한 뇌격기 15기의 어뢰 중 하나가 쇼호를 맞췄습니다. 엠빌어택이란 2개의 항공그룹이 적 타겟을 양쪽에서 접근하여 타겟이 한쪽으로 회피기동을 실시할 경우 반대쪽 항공그룹이 각도를 좁히며 공격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급강화 폭격기의 1000파운드 폭탄과 5개의 어뢰 공격이 쇼호에 명중했습니다. 렉싱턴 함재기들의 공격이 끝나자 요크타운의 함재기들도 쇼호에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쇼호는 약 20발의 폭탄과 어뢰를 맞아 완전히 항해 불능 상태에 빠졌고 승조원들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800명이 넘는 승조원 중 600여 명이 전사했고 쇼호는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쇼호는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침몰한 일본의 항공모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미군은 출동했던 항공기 중 SPD 돈틀리스 3기만 잃었고 나머지 항공기들은 모두 13시 38분에 귀함을 완료했습니다. 이들은 14시 20분까지 재정비를 모두 완료했지만 플래처 제독은 나머지 적 함선을 추격하는 결정보단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일본 항공모함 부대를 견제하며 짙은 구름 아래로 은폐하기 위해 남서쪽으로 선수를 돌렸습니다. 한편 라바울 기지에서 작전을 지시하던 이노우에 시게요시 총사령관은 쇼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격분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타카키 중장에게 쇼호를 침몰시킨 미 항공모함 부대를 찾아서 격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동시에 고토 아리토모의 어무 지원 분대와 카지오카 사다미치의 포트 모레스비 공격 부대에는 로젤섬 남쪽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5,000명의 병력을 싣고 있던 포트 모레스비 침공 부대는 안전을 위해 북쪽의 뉴 브리튼으로 후퇴를 명령받았습니다. 이때 8기의 B-17 폭격기가 후퇴하던 아베 고소의 부대를 발견하고 공격을 시도했지만 역시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조마드 채널로 이동했던 크레이스 소장의 부대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찰기에 발견되고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스의 부대를 발견한 일본 정찰기는 미 해군 항공모함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전해들은 타카키 중장은 약 800km의 먼 거리로 인해 즉각적인 공격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두 항공모함 부대 간의 거리는 417km였습니다. 일본 정찰기에 목격된 크레이스 제독의 TF-44는 곧 라바울에서 출격한 G4M 12기와 G3M 19기의 공격을 받았으나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4기의 G4M을 격추시켰습니다. 이들의 공격이 끝나고서 연속적으로 또 다른 폭격기 3기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미 육군의 B-17 폭격기였고 다행히도 한 발의 폭탄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TF-17의 플래처 제독은 크레이스 제독의 TF-44가 조마드 채널로 이동한 시점부터 사전 상의 없이 무선 침묵을 유지했기 때문에 크레이스 제독은 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스 제독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판단하에 일본군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면서도 포트 모레스비로 접근하는 적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포트 모레스비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TF-44의 이동은 다시 한번 일본 정찰기에 의해 목격이 되었으나 일본군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정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TF-44가 남동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TF-17의 항공모함과 합류하는 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전해들은 타카키 중장은 8기의 뇌격기를 미 항공모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서쪽으로 보냈습니다. 1시간 뒤 타카키 중장은 네오시와 심스를 공격하고 돌아온 조종사 중 베테랑을 선별하여 12기의 급강화 폭격기와 15기의 뇌격기를 다시 서쪽으로 출격시켰습니다. 이는 약 2시간 뒤 18시에 있을 임무를 예상하여 야간 착함을 실시할 수 있는 베테랑 조종사들을 대거 선발한 것입니다. 먼저 출격했던 8개의 뇌격기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귀함을 했고 두 번째로 출격한 베테랑 조종사들로 구성된 27기의 일본 항공기 역시 짙은 구름으로 인해 미 항공모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동은 미 항공모함의 레이더에 포착이 됐고 와일드캣 전투기는 이들을 공격하여 7기의 뇌격기와 1기의 급강화 폭격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공격을 받고서도 수색을 계속 진행했지만 끝내 미 항공모함을 찾지 못하고 귀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돌림과 동시에 항속 거리를 늘리기 위해 제티슨을 실시했습니다. 복귀를 하던 19시경 몇 개의 급강하 폭격기는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부대를 발견했고 착함을 위해 고도를 낮추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착함을 하려는 그들을 향해 대공포가 날아오자 일본 항공기들은 눈앞의 항공모함이 아군이 아닌 미 항공모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행에 나선 조종사들의 피로가 쌓여 만든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들은 22시경 결국 자신들의 항공모함을 발견했고 탐조등 불빛을 받고 간신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양 해군은 이날의 작전을 모두 종료하고 서로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날 해가 밝으면 정찰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날은 양군 모두 잇따른 정찰 보고의 실수가 겹쳐 아주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